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대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시와 정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전반적으로 수시를 선택할 것이냐, 정시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들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너무 고마운 말씀이 하나 있어서 고마운 말씀 하나, 안 좋은 뉴스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학부모님이 저의 영상을 1년 정도 구독을 하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중3 겨울방학 기간에 예비고 학부모로, 예비고 때 봤네요. 예비고 학부모로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하나하나 배우고 실천해 오다 보니 벌써 아이가 고2를 마쳤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책도 구매했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책 선전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어쨌든 수능 정시도 게임의 룰이 있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게임의 룰이 있는 거죠. 그죠? 경기의 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기의 룰을 모르고서 준비하는 거예요. 남 얘기만 듣고. 이게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수능 정시에서 내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은 학원을 많이 알아본다든지 또는 매우 정말 비책 중에 비책이 있다든지 또 좋은 학원이 있으면 그런 데 간다든지 아니면 인강을 찾는다든지 이런 거 말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인 거죠. 게임의 룰에서 내가 최대한 내 아이에게 응원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아서 이제 해주는 거고, 학생부 교과야 내신이니까 그렇다 치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지식이.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작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지식도 적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게임의 룰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게임의 룰을 왜 모르냐라고 하면 사실은 매우 간단한데 사실 간단하지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학부모가 배워왔던 게임의 룰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게임의 룰이 바뀌었으면 그 게임의 룰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게임의 룰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생활 잘하니까 잘해. 근데 잘해도 좋은 대학을 못 가. 왜 그럴까? 그럼 선생님 기록이 안 좋은 거네? 선생님 기록을 안 해줬어. 이 나쁜 선생님들. 이렇게 하고 막 얘기만 해요. 근데 가끔 그런 과정에서도 또는 아무도 안 적어주는데 그런 고등학교, 그러니까 시골의 중소도시 고등학교 상위 한 10개 대학을 들어가 본 적도 없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이 농어촌 전형이나, 이렇게는 이렇게 한둘 가지만, 나머지는, 한둘도 아니고, 아예 중소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상위 10개 고등학교를, 10개 대학을 가본 적이 없는 고등학교도 있더라고요. 저도 놀랬어요. 듣고서. 그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랬더니 그 지역에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들어갔고,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들어갔으니까 학교 수업 분위기, 면학 분위기는 별로고, 선생님들도 절망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다른 학교로 이렇게 가고, 가끔, 이게 이제 어우러진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러다 보니까 노력도 안 했다가 어떤 한 학부모가, 내 아들도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갔어. 대신 대학은 잘 보내고 싶어. 이래서 막 준비를 해서 내 아이에게 여러 가지 것들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태까지 안 적어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걔만 대학을 잘 갔을까? 희한하죠. 결국 그것은 엄마의 노력이 이게 경기 규칙을 알고 깨닫고 그 경기 규칙에 충실한 학교 활동을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이래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간 그런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그렇게 해 드리는 거고요. 사실 뭐 냉정히 따지면 그냥 컨설팅 받고 그냥 가면 되죠. 문제는 우리가 대학만 잘 보내기 위해서 내 아이를 교육하는 거 아니죠. 이거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 맞지만 사실 그 더 깊숙한 면에는 내 아이가 잘 커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내 아이가 잘 커주기를 바라는 그런 전형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부모의 경우에 영상들을 다시 찾아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 난생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올려 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강의이고 얘기를 이렇게 해드려도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그죠? 못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말하고 나서 나중에 그때 뭔 얘기했지? 저도 가끔 들을 때 있거든요. 참 그랬지. 맞네. 참 말 잘했네. 꼭 저 얘기 필요했어. 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상 한 번 들어서 저 역시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기준에 맞춰서 얘기하게 되고 말의 어떤 흐름을 중단하기 싫어서 끊기 싫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원래 본래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 기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보시는 거 매우 유용한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제가 고마운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 좋은 소식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올해 첫 번째 방송도 그렇고, 첫 번째 방송은 불씨를 살려줘라 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방송 역시 아이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또는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역량 성장이 돼야 학생부 기록도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요. 또 이제 이런 거를 주고 명문대 합격생처럼 뭐가 어떻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체를 잡아주는.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힌트나 이제 이거를 줬다면 힌트나, 근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뭐뭐를 해라 라고 하는 이제 실천 응용서가 학종 절대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중에 깔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 나갈 때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래서 이게 매치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안 좋은 뉴스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한 고등학교의 여학생,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이제 느꼈던 것, 그러니까 성적으로 인해서 부모하고 싸웠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 올라갔답니다. 이래서 이제 매우 자살을 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부모가 조금 더 정보를 더 갖고 있었다면, 그냥 성적이야, 뭐, 그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이 아이에게 자극을 주고, 또 아이에게 뭐 사실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의 모질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모질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쌓여진 누적된 어떤 잔소리가 아이를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녀를 결국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에게 복수할 수도 있는 거고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 대학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 조금 더 못 간다고 해서 뭐가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나쁜 마음 안 갖고,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을 즐기라는 얘기죠.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자녀가 비록 공부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계도 있고요. 그런 관계에서 어찌됐건 아이와 그 2인 삼각경기처럼, 그런 경기처럼 해나가는 게 이 아이의 교육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또 성적이 잠깐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또는 2번 떨어졌다고 해서 그 아이가 대입에서 절대적으로 탈락한다, 절대 탈락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부 교과로 갈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오케이. 2번? 오케이. 그런 거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역량의 성장이고,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역량이 성장시키려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어쨌든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네. 이제 그러려니까 이제 독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하나하나씩 해 나가고, 이런 거 하면 자살할 일이 없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수능 중심주의 또는 성적 중심주의에 빠져서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아이에게 심한 말도 하게 되고, 또 학생도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좌절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사건이 터졌던 모양입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 또는 학생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적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삶의 자세, 그러니까 학생의 삶의 자세인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의 역량을 커지는 교육을 더 중요한 거에 포인트를 두지, 성적 하나에만 너무 몰빵해서 생각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수시와 정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수시와 정시가 있다면, 수시는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요걸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논술이 있고 적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성은 대학에서 분류상 학생부 교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적성의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그러니까 2021학년도까지만 적성 전형이 운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적성 전형은 완전히 없어지죠. 그래서 적성 전형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또 제일 많이 뽑는 대학이라고 하면 가천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위주에 들어간다 그랬죠. 적성은. 그 이유는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적성 전형에서는 반영 비율이 50% 넘게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적성을 많이 보냐? 그 이유는 우리가 3등급에서 2등급이라고 하면 1등급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왜냐면 그나마 상위권의 학생들이니까.
그러면 그런데 문제 하나 풀면 문제 하나를 더 맞으면 이 등급 차이가 그 대학에서 주는 게 2점 차이라고 하면 2점 차이라고 하면 적성에서 점수 차이를 2점이나 3점 차이를 둬서 한 문제 하나만 더 맞아도 이 내신 등급 1등급을 커버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전형인 거예요. 적성 전형이.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두세 단계가 위라고 그래도 따라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적성 전형에 그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권 대학에서 적성 전형이라고 하면 가천대면 거의 인서울급 대학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쳐줍니다. 그러면 그런 대학을 가려고 하면 못 가잖아요. 보통 4, 5등급이 어떻게 가겠어요? 4, 5, 6등급. 그죠? 못 들어갑니다. 4, 5, 6등급 못 들어가죠. 잘. 그런데 그런 대학들을 못 들어가는데 그 대학을 적성 전형을 통해서 가게 되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이제 50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50문제가 주로 수능 성적에서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있는데 수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능을 100으로 놓고 보면 적성은 한 70점 정도의 점수가 100점인 거예요. 이러니까 난이도가 쉽죠. 이러니까 다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이제 50문제가 있다면 60문제? 60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 중에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틀려요. 개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맞출 수 있는 누구나가 맞출 수 있는 문제 30문제. 조금 더 등급에 그건 10문제. 조금 더 우회가 10문제. 조금 더 우회를 또 촘촘하게 뭐 5문제. 조금 5문제 이러니까 거기에 그 선에 걸려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올라가는 한두 개, 두세 개 더 맞는다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준비를 하면 평소에 수능 준비를 잘했다 이러면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는 수능 포기 안 했으니까 별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능을 포기했어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능을 포기한 학생들이 꽤 있어요.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1, 2등급 1, 2, 3등급에 1, 2등급에 이제 막 몰려서 있는 경우가 매우 치열한 거죠. 그 경쟁 1, 2, 3등급 안에 1, 2, 3등급 뭐 3등급까지 쳐주죠. 일단 1, 2, 3등급 안에 매우 치열하게 이제 몰려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수능을 공부는 하긴 하지만 뭐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그냥 대충 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학생부 교과에 이제 있고 또 논술 전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논술 전형은 한 30여 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고 논술의 경우에는 좀 꽤 괜찮은 대학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2024학년도에는 논술을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유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학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라도 남길지 뭐를 할지. 하지만 이제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논술을 포기할 가능성은 높은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논술로 이제 막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논술도 가만히 보면 매우 좋은 대학이 있고 중간 대학이 있고 낮은 대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죠? 이러니까 논술로 간다고 하면 뭐 그나마 좀 괜찮은 대학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이 따라주는 그런 아이들이 아무래도 논술 시험에서도 비교 우위를 절대 우위까지는 아니지만 비교 우위가 상당한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일반고의 학생들이 어차피 논술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알아서 혼자 하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학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그렇게 이제 사교육이 너무 많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논술 전형을 빼고 대신에 수능으로
확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결과물들, 그러니까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수능으로 대학을 그러니까 논술을 빼고 수능으로 확대해 가는 그렇게 좀 괜찮은 대학들을 가게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게 일반고 아이들에게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그 전형에 그러니까 수능의 경쟁력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자연히 그 길은 설령 수능이 확대가 되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의 전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로 간 아이를 수능으로 뽑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특목고 자사고는 이제 수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상위 15개, 10개 대학과 상위 10개 대학과 15개 대학 또 20개 대학, 30개 대학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주로 인서울 대학인 거잖아요. 근데 인서울 대학의 포지션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35% 정도 되고요. 수능 역시 35% 정도 됐어요. 이전에.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그런데 이것을 최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45%,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술이 한 15%, 20%,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그 수능이 35%, 뭐 이 정도 비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한 10%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45%를 계속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논술이 없어진 인원이 이쪽 수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 정시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까 35%에서 아까 13% 했으니까 48%가 되는 거죠. 수능이. 그죠? 그러니까 그 단순치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48%가 가면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45%고 수능이 48%가 되는 거죠. 요거만 놓고 보면. 그런데 대학에서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더 강하게 가겠다라고 하면 이 비율을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도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각 고등학교에서 대책을 짜게 됩니다. 뭐를 어떻게 짜게 되냐면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 특목고 자사고다라고 하면 이제 정시 준비하는 애 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애가 더 치열하게 더 가열차게 경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이럴 때 이제 사실은 뭐 지금하고 같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이렇게 낮추게 갈 수는 없다.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또 아이들의 어떤 재능이니 공부 잘하는 애들도 가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거나 또는 최상위권 대학을 놓고 본다면 최상위권 대학, 어떤 특정 대학, 예를 들면 서울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78%고 수능 정시가 22%인데 그렇다면 78%가 40%까지 확대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10몇 프로 20%가 더 확대된다고 하면 2, 3은 중 한 600명 정도가 더 수능으로 뽑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가려는 아이들이 있으면 더 이제 몰빵하게 되는 거겠죠. 수능으로요.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은 서울대는 떨어졌지만 또 아까처럼 논술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연세대의 경우나 또 뭐 한양대, 또 성대, 서강대 이런 쪽의 대학들은 그 인원 전체를 수능으로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학종의 인원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몇 명이라도, 몇십 명이라도 이렇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상황이 다 틀리다. 그 조건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마다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기본틀과 수능 기본틀이 이제 두 가지가 확실하게 기둥이 서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인서울 대학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바뀌어갈 대입에서도 역시 두 기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번에 이제 교육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더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스톱, 더 많이 가지 마.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능으로도 많이 뽑아.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기회를 누가 갖는 거냐면 어쨌든 아까 그 논술에서 누가 가졌다 그랬어요?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게 특목고하고 자사고였죠? 마찬가지로 그 학생들이 여전히 수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반고의 이제 학생들은 여전히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 게 더 좋은 거다라는 거죠. 이제 이럴 때 또 조건이 또 하나 생겨져 버렸어요. 여기서 어떤 조건이 또 이제 대입이 바뀌어져 버렸냐면 그것은 당장 올해부터도 적용되는 것들이죠.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들이죠. 그게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전년도하고 같으니까 그렇다 치고 2021학년도는 2022학년도부터는 여러 가지가 바뀌어진 룰들이 있어요. 또 하나 올해도 바뀌어진 룰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학교 프로파일을 거들떠 보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학교 프로파일을 거들떠 보지 말라는 것은 이 아이의 이 고등학교 출신이 어딘지 아닌지를 보지 말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될 때 매우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고등학교에 컨설팅을 해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들에게 그 일반고가 더 불리해졌습니다. 이제 일반고가 더 불리해졌다는 말은 학교 프로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만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학생부의 기록만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말은 뭔 말이 되는 거냐면 기록에 대한 이 어떤 학생들의 역량은 전에는 일반고가 그 가능성 때문에 좀 더 많이 뽑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학생부의 기록만 놓고 보면 이제 이 사실은 알아요. 사실 느낌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얘가 특목고 출신인지 자사고 출신인지 일반고 출신인지 기록만 놓고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특목고 자사고의 3, 4등급 아이의 기록물은 기록물과 거기에 기입되어 있는 내용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처럼 거의 딱딱 맞춰서 써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역량이 매우 높게 평가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의 3, 4등급 아이들은 그냥 흐물흐물합니다. 학생부의 기록의 내용이. 이러니까 당연히 그냥 흐물흐물하니까 야 일반고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그런 컨설팅을 뭐 고등학교 가서 해드렸는데 그러더니 이제 그 이전인가 이후인가 그 이전에 어떤 좀 유명한 대학의 컨설턴트란다 입학사정관에게도 또 컨설팅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 대표님 그때 누가 왔었는데요. 그 사람도 똑같이 대표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고가 이거 분리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부모님들도 생각을 할 때 이제 그러려니까 더욱더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룰, 경기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경기 규칙을 알아서 물론 뭐 학생들의 말을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는 학교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쳐다보는 학교가 더 많을 거거든요. 확인시켜주는 학교, 예를 들어 학생의 기록물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교육청의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해주는데 또 그거 얘기 한참 기니까 그건 빼고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안 해주는 학교야 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요. 어찌됐건 해준다고 하면 그 룰에 맞게끔 제가 말씀드린 룰에 맞게끔 그렇게 기록을 해달라. 물론 역시 활동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나한테 떳떳할 거 아니야. 내가 내 자신에게 제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 꼭 드리겠어요. 그래서 수시, 정시, 수시에서 수시 정시가 있고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적성이 있는데 아까 적성 얘기했죠? 논술 얘기했죠? 했죠. 논술이 뭐가 어떠니까 뭘 준비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은 어차피 학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논술의 비율은 점차 더 줄어들 거니까 지금 내 아이 하겠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수능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의 경우에 최상위권 대학에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수능 정시는 하지 말고, 대신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수능 최저를 대학이 어떻게 또 도입할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명확하게. 우리 내후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안 바뀌니까 그렇다 치고요. 우리 내후년도에는 뭐가 바뀔 거고 뭐 이렇게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 기본적인 룰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다. 일반고에서 좋은 대학을 가든 나쁜 대학에서 또 그 나쁜 등급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가는 방법은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 나는 게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제가 저는 역전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내 아이도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준비해 가는 게 학생부 종합이니까. 물론 학생부 교과는 따라오는 거죠. 그죠? 내가 공부해 가고 학교 생활을 해 가는 과정에서 내신 등급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이런 거죠. 근데 내신 등급을 받아 보면 다른 걸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준비해 가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반드시 내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신을 따는 방법 역시 또 길어요. 그 내신 따는 방법도. 그러니까 내신을 따는 데 있어서도 진로에 맞는, 그러니까 대학이 원하는 예를 들어 물리학과 가는데 물리2를 이수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러려면 학생부 교과로 가야 되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물리2가 비록 내가 등급이 낮게 나오더라도 그것을 준비해가는 준비해라. 자세가 필요하다니까 말이 희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물리2 과목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맞는 인재다 라는 거예요. 그게 전공 적합성인 거고, 그것이 이 아이의 태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우 간단하게, 왜냐하면 수시와 정시나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알거든요. 알지만 그런 디테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고, 얘기가 더 길어질 거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또는 뭐 이렇게 쭉 구독하셔서 아이를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전에 이미 많은 얘기를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하셔서 어쨌든 아이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좀 줄기해야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하고 줄기라고요. 이게 줄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거를 내려놓고 내 아이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